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사주 중국 강좌 6번째 시간으로 편인과 정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편인과 정인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 육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 통변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인과 정인도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그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편인과 정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라는 것은 나를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 그리고 정인이라는 것은 나를 생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음양이 같은 경우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갖고요. 이 편자가 들어가는 것은 음양이 같은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편제라든가 편간이라든가 편인이라든가, 그리고 발을정자가 들어간 것은 정인이라든가 정제라든가 정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음양이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음양이 같은 경우보다는 음양이 다른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충국이 발생하는 것도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합이 발생을 할 때는 음과 양이 다를 때, 양과 음과 양이 서로 다를 때 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편자보다는 정자가, 그리고 음양이 같은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더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라는 것은 나를 생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생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희생한다, 나를 돕는다, 나를 배려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고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일단 어머니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에게 그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인성이라는 것이 그 어머니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을 나눌 때요. 편인이라는 것은 계모, 그리고 정이 없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인성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나타내고, 그리고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을 나타냅니다.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 그래서 편인은 계모고 정인은 어머니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이 뭐 인성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을 때, 하나밖에 없으면 그 편인이라도 이 어머니로, 그 계모가 아니라 어머니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제 편제에서도 이 제가 하나만 있으면, 이 편제 하나만 있다 그랬을 때 그 편제를 내 부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처럼 이 편인과 정인도 그 굳이 뭐 계모나 어머니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의는 이제 여자에게는 사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도 똑같이 그 자식처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막 이때에도 이 사주명리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정인과 편인을 나눠서 뭐 계모다 아니면 어머니다 이런 것이 현대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잘 안 맞고요. 그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형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1950년대라든가 6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 좀 먹고 살만 하면 이렇게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전후로 이제 봐야죠. 그때는 이 그 아이를 이제 생기는 대로 계속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관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애가 이제 생기는 대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남매 이런 경우도 많고, 애가 만약에 한 서너 명이다 그러면 아유, 애를 그렇게 쬐끔 낳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한 6명은 낳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3명 4명은 애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기본이 막 6명 7명 8명 그렇고 10남매 이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형제들도 많거든요. 형제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첩이 많다는 것은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첩을 뒀어요.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뭐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죠. 그래갖고 그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요, 그 형제는 형제인데 아버지는 한 분이고 이제 어머니가 다른 경우죠. 그런 집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첫째 어머니에서 낳고, 이쪽은 둘째 어머니에서 낳고, 이쪽은 셋째 어머니에서 이제 낳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다 합치면 막 20명도 넘어요. 그런데 그 20명 정도 되는 그 형제들끼리 또 서로 친해요. 아, 그런 집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에서 뭐 편의는 계모고 정의는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그런 집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계모가 아니라 이제 뭐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된 집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이 맞았죠. 그런데 현대에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첩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자가 뭐 그 첩을 둔다, 뭐 바람 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딴 살림을 차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이혼이고, 그냥 바람 피다가 잘못 재수 없어가지고 뭐 밖에서 뭐 모르는 여자 이렇게 만나다가 걸렸다 그래도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강큰 남자 아니면은 이 첩을 두고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일단은 그 계모라는 그런 존재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뭐, 이혼한 가정이 좀 많으니까,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 이런 계모가 많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에 비하면은 지금 이런 것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적게 낳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지금 이 사주명리학에서 그 육친 개념으로 하고 있는 뭐 형제를 나타내는 비경겁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모를 나타내는 뭐 편인 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맞는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그 편인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어머니로 해석을 해야지, 굳이 편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계모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편인과 정인을요, 좀 나눠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편인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 고독한 학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이나 정인이나 이 학문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편인이라는 것은 고독하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학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주는요, 고독합니다. 고독하게 학문을 닦아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종교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 결혼을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목회 활동을 하시지만, 원래 그 참다운 종교인이라면 스님이나 그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식이 생기고, 그럼 자기 자식이 생기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의도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당연히 그 외국에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그 자식도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자식을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진정한 종교인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생각하기를 옛날에는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 뭐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스님들은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 많다는 것은 이 고독한 학문의 마음을 뜻하는 이 편인이 많다는 것은 이 종교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주는요, 이 종교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역술인들도 많아요. 역술인이라는 게 저처럼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자강 이성영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진짜 그 학자 소리 들을 정도로 이 평생을 갖다가 이 사주명리학을 아주 그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술계를 예로 들었는데 예술계도 고독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자신이 뭘 창조해내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 외롭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주는요, 특히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보시면은 이제 그 여성분인데 올해 46세 된 여성분인데요. 경진일주고 보면은 토기운이 상당히 많죠? 위에도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됩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니까 또 고집도 되게 센데다가 이 토기운도 상당히 강한데 이 토가 전부 그 편인에 해당이 돼요. 편이 여기 정인 하나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전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가장 아주 강한 사주인데요. 이분은 종교인은 아니고 그 10년 넘게 사찰에서 이 종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사주입니다. 제가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요. 그 서울에 있는 사찰 청년회에서 그 청년회 활동하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그 직장도 그 사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모 사찰에서 그 보통 뭐라 그러죠? 거기 사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 총무라고 하나? 뭐 사무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연등 같은 거 접수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행정적인 그런 그 사찰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이제 종교인도 아닌데 이분을 그 올린 이유는 이분이 그 사찰에서 일하면서 출가하는 게 어떠냐 그런 그 제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20대. 그 20대 지나서 이제 30 지나서 그 시집을 못 가니까 그 사찰에서 이제 스님도 그 출가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의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출가를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떻게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갖고 지금은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남편궁이 진술충으로 깨지잖아요. 깨지고 이렇게 인성이 강한 분들은 그 인성 과다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도 안 좋아요. 그 부부 생활 같은 것도 안 좋고 그리고 남편 사주를 보니까 그 남편하고도 이제 궁합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요즘 예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내가 왜 출가를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출가했으면 진짜 스님으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던데 그때 출가를 못했던 게 그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가는 못했어도요, 지금도 그 사찰에서 그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 사찰의 스님은 아니지만 그 사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성향은 상당히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인성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출가를 했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인이 많은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종교인 사주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아주 심취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한 사주. 이런 경우는 게으른 사주나 거지 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편제 정제나 뭐 정간 편간도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이 인성이라는 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잘못하면 거지 사주예요. 거지 사주. 그러면 왜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한 사주가 게을러지고 거지 사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상이라는 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식신상간을 설명할 때 식신상간이 그 있어야 사람이 그 식신상간이라는 것은 그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식신이 잘 그 자리를 잡은 사람은 사람이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식신을 죽입니다. 인성이라는 게 식신상간을 죽이는 거예요. 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이라는 게 이 식신이라는 것을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요. 인성이 강하면 식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식신이 없고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하다. 그 얘기는 뭐 식신이 그렇지 않아도 인성이 많으면 힘을 쓸 수 없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대운에서 들어오더라도 별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식신이라는 것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는데 그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기운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죠. 게을러지고 사람이 게을러지면 심한 경우엔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을러도 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일하다 보면은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것은 그 똑같은 습성인데요. 좀 심하게 게으른 사람, 심하게 게으른 사람, 그리고 그 노숙자라든가 이런 거지들 중에는 이 인성이 강한 사주, 식상이 약하고 식상이 없거나 약하고 인성이 강한 사주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식상을 없애니까 없애니까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해갖고 이 아까 제가 그 인성이 강한 사주는 그 외로운 학문이고 뭐 종교인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하잖아요. 종교인들이 왜 일을 안 하냐? 그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열심히 그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뭐 수행도 하고 뭐 스님들은 삼천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산적인 일, 생산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한 사주는 종교인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거지나 본질적인 면에선 똑같다고 봐야죠. 이 사주명리학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뿐만 아니라 누가 해당이 되느냐? 정치인도 해당이 됩니다. 정치인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한 사주에는 대표적으로 종교인, 거지, 정치인, 심하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겹치거나 많으면 구성에 따라 이복형제나 쌍둥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 편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복형제라는 게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일단은 형제가 기본적으로 많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 첩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그 여자 부인이 많으니까 그 한 부인당 최소한 막 대여섯 명씩 낳거든요. 그러면 3명이 있다면 1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5명, 20명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집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형제가 많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인성이 많으면 자네 혹시 이복 동생이 있겠네, 이복 형제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형제도 많이 안 낳고 보통 각 큰 남자가 아니면 뭐 첩을 든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인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복 형제가 많겠네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쌍둥이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쌍둥이라는 그 사람들이, 쌍둥이들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쌍둥이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반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쌍둥이가.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지에 인성이 깔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신은 쌍둥이다 하고 딱 찍으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주에는 이 쌍둥이인 분들의 그 사주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성이 지지에 이렇게 겹치거나 구성이 많으면 쌍둥이일 확률이 높다. 이게 아니라 쌍둥이들은 인성에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하실 때요,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도사처럼 이렇게 딱 집어서 쪽집게처럼 맞추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좀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뭐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뭐 무슨 일이라든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면 물론 상대방은 좋아하죠.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소문도 내고 물론 그러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적중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사주는 이제 그 인성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 쌍둥이 자체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적중률 같은 것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이 정인이라는 것이 정인도 학문의 마음이지만 명예와 지식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편인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와 지식을 중시하는 그 학자의 마음이고요. 제가 그 편인을 설명할 때 고독하다 그랬는데 고독하다고 하면서 그 종교인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정인 같은 경우는 고독한 것보다는 그야말로 학문을 중시하는 그 학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은요, 그 학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인이 용신인 사주. 근데 이 정인이 용신인 사주가 어떤 사주가 많냐면 간살이 강한 사주입니다. 이 간살이 강한 사주가 이 정인이 용신일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중급 과정 지나서 고급 과정 들어가서 이제 배울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용신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슨 뭐 억부 용신이다, 통간 용신이다, 뭐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간이 많잖아요. 간이 많으면 나를 치는 이 간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간이 3개나 있는데 수국화 하면서 나를 치는 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수기운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목기운이 딱 들어오면 수국화하고 치다가 목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목기운이 딱 들어가면 수생목, 목생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많은 사주에는 그 정인이 인성운이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살이 강한 사주에는 이 정인이 용신이 되니까 이 용신이라는 것이 학문을 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인이 용신인 사주에는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스승님의 사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지방대학 학장까지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천간은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밑에는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천간 지지가 다 깨져요. 이런 분들은 운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지금 간살이 강하니까 이 정인이 이제 용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딴 쪽으로는 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학문만 계속 열심히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해가지고 남들이 이제 졸업할 때, 남들은 취업할 때 그 사람은 취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밟고 이러면서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꾸준히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갖고 이제 그 지방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20대하고 30대에 이렇게 이제 목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기운하고 또 화기운이라는 것이 이분한테는 그 용신운이 되잖아요. 이 관살이 너무 강하니까 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그 용신이 되는데, 또 목기운하고 화기운이요 오행에서 학문을 상징합니다. 학문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분한테는 또 목기운이 정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 사주인데도 이분이 그 한쪽 길만 열심히 파갖고 지방대학 학자까지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 용신인 분들은 그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학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주에 이제 그 인성운이 있을 때요. 인성운이 있으면 그 사주에 정인이 용신이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신 분처럼 사주에 정인이 용신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에 정인이 많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거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정인이 용신이란 얘기니까 그 정인이 사주에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으니까 이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사주에 정인이 목기운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도 없어갖고 이게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하고 또 그 정인이 많은 분하고 두 개를 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둘 다 학문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그 정인이 없어가지고 정인이 용신이 되는 분이나, 아니면 사주에 정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기신이에요. 그런데 사주에 정인이 너무 많은 분이나 둘 다 학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라는 것이요, 많으면 심성이 착해요. 되게 그 심성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을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성이 바르죠. 그래서 이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사업가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가라는 게 이제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좀 거짓말도 좀 잘해야 되고, 이익을 봤어도 손해봤다 그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머리도 두뇌 회전도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버는 척 하면서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월급도 그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월급을 조금씩 줘야 내 이제 이득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아주 그 진짜 바늘로 딱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죠. 그 장사에서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인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성이 바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실패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보다는 학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인에 대해서는 학문에 대해서, 이 정인이나 편인이나 이 학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정인이 용신이면서 사주에 문창성이 있으면 대학자 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무슨 신살을 말할 때 살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창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아주 총명함, 그걸 나타내는 그 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주를 딱 봐가지고 문창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총명하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신은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인이 용신이면서 사주에 문창성이 있으면 대학자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창성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토에는 지지에 유가 깔려 있고, 그러면서 그 사주마다 그 천간이 무엇일 때 지지가 뭐가 나오면 문장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든 책으로 찾아보든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인이 용신이면서 사주에 문창성이 있으면 대학자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오행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성도 너무 많으면 뭐 거지가 될 수 있다, 심하게 게으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인성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면 그것도 고달픈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걸 말해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를 도와주는 걸 말하는데 이 도와주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삶이 고달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것은요, 그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돼요. 지장간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내가 인성이 있다 그러면 숨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주팔자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좀 고달프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인 편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제가 그 비견 겁재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인 편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사주 카페에 있는 회원 되시는 분이 이 육신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